예, 안녕하십니까. 본 패널의 좌장을 맡게 된 노병희 교수입니다. 잠깐 소개도 해주셨지만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정보통신대학원장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대학원이 1999년도부터 C4I 쪽으로 군인 석사과정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한 3,000명 이상의 군 고급 장교를 배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배우셨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국방 AI에서 골든타임을 지키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취지하에서 전국에 5개 국방 AX 거점 군산학 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서울에 2개, 경기 판교에 하나, 그리고 대전, 그리고 부산. 그래서 합참, 육군, 공군, 해군을 AI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이제 큰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육군을 대상으로 하는 판교 거점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판교 거점이 전국 5개 거점에 또 메가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자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좌장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저보다도 더 실제로 산업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네 분의 연사님들이 발표도 해주셨고 이제 패널로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순서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2개 정도 이 패널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아마도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 발표 연사분들한테 질문할 기회가 이제 없었던 그런 이제 시간 배열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것이 원래는 45분부터 시작이었는데 지금 12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 30분 동안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 프론트에서 플로어에서 질문하시는 거는 시간을 봐서 1-2개 정도 이렇게 이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발표 때도 이 연사분들께서 소개를 하셨으니까 원래 시간이 충분할 때는 소개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양해를 드리면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시크포비엘의 박지환 대표님께서는 발표를 안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맞추어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작하는 자리에서 박지환 대표님한테 잠깐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우선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포비엘 대표 박지환입니다. 일단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내에서는 우리는 신뢰성을 업으로 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연구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있는 신뢰성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채워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특히 나온 내용들 중에 의사결정하는 AI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 2가지가 있어서 이 2가지를 제가 한번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감독에 대한 오해, 2번째는 평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흔히 말하듯이 AI가 추천을 하고 인간이 지휘자가 실험 승인하면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위험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자동화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너무 공감하는 거고 아마 인간 개입과 인간 감독 시스템에 대한 이 갭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말하는 하이어 엑스퍼트 그룹 보고서에서 말하는 휴먼 에이전시 앤 오버사이트라든가 미국 니스트 IMF에서 말하는 휴먼 AI 인터랙션에서도 좀 나오는 개념과 우리가 현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반되어 있는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집사를 하는 집에 고용을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맡길 때 자율권을 정리해 줍니다. 하루에 10,000원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근데 2번째는 인계적 호출이에요. 근데 10,000원 넘어가면 나한테 승인을 요구해야 된다. 언제 인간을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 3번째는 중단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가면, 누적해서 넘어가면 넌 스스로 중단을 해야 된다. 네 번째, 근데 물어볼 때 그냥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전히 인간은 자동화 편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으면 대체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같이 제공하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올바른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네 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은 가계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라. 즉 인간 감독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감독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율권 범위와 인계적 호출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얘를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냐인데 너무 늦으면 공백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사사건건 나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시험했고 그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잖아요. 그런데 보통 AI가 전장에서 마주할 그 환경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한 환경과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장이라고 하는 기대 공간, 그리고 내가 데이터로 수집한 이 실험실 안에서 이 관측 공간에 갭이 생기고 이 갭을 얼만큼 충실하게 메꿀 수 있느냐가 특정 표준에서 말하는 충실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데이터 증강이나 합성을 한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없는 데이터를 채웠다라고 해서 이게 증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AI가 기대하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게 증강인데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노이즈 좀 섞고 날씨를 좀 변조한다 하더라도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1 더하기 2, 3, 4 이거 아무리 늘려봤자 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증강을 하면은 인간의 눈에는 달라 보이지만 AI한테는 같은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편향이 증가되는 형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전장에 대한 기대 공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국제표준이나 나토, EU 같은 데에서는 이걸 이제 충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를 아직 무결성, 이 정확성 이렇게 많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AI 발전과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해소해 나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AI를 만들 거고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함으로써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의 관계를 만들지 말고 이 신뢰성이라고 오늘도 얘기가 거의 안 나왔지만 이 내용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한 대표님,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AI 골든타임에는 속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뜨리면은 안 되는 AI의 신뢰성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패널 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저희가 NCW, 네트워크 센츄리 워페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그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휘 결심을 빨리 하자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 거는 이렇게 아마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실제 작전 환경으로 이제 이어지는 NCOE 이렇게 하다가 지금에는 이렇게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워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짐작하실 분은 계시겠지만은 이 AI 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산출물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AI 워의 의미 또는 개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발표 순서대로 유진채 실드 AI 한국 지사장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AI war, the 의미야, essence. So basically the essence of AI war, I believe, is who can close the decision loop first? Who can be the first to, who's smart enough to use the drones to,
work when the GPS is jammed, when the comm is cut, or with a side that can still see, act, or even decide at machine speed. So, and not human speed, machine speed. So Ukraine and Iran, we see this every day. That is the essence. How to close the decision loop first.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real question is not how smart your AI is does your system still fight when the network goes down? 간단히 말해 본질은 누가 더 먼저 의사결정의 루프를 닫을 수 있느냐인데요. GPS가 셀링이 되고 특히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계속 볼 수 있고 판단하고 인간의 속도가 아닌 특히 이제 기계의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쪽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에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지금 증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질문은 당신의 AI가 얼마나 똑똑한가라기보다 도가 끊겼을 때도 당신의 시스템이 계속 싸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김민성 마키나락스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옮겨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셨군요. 저는 AI 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 방법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것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제 대량 살상전이 요새였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전을 계기로 해서 전일 타격전을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이라크전에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의 우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알려지면서 우리 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NCW가 중요해졌고요. NCW를 이제 더 이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센서도 추가되고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보는 이렇게 넘쳐났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하면 아직 몇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정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 정보 속에서 의미를 선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대전에서 얘기하는 결심 중심이나 DCW라고 생각합니다. 이 DCW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연적인 기능이 결국엔 AI고요. 그게 바로 AI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본질적으로 좀 추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대량 살상전에서는 이제 핵심 자원이 활용되었다고 하면 정밀 타격전에서는 센서였을 거고 NCW에서 네트워크였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DCW에서의 어떤 핵심 자원은 결국에는 데이터와 학습 능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전술이 이제 바뀌어버려요. 모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게 전술이 바뀌면 결국엔 바뀐 그 전술에 관련된 데이터를 재빠르게 수집하고 통합해서 그거를 이제 재학습하고 이제 AI 모델을 재구포함으로써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 통합과 재학습 재구포하는 이 부분의 어떤 경쟁,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무기 체계의 기능을 더 발전시키는 경쟁이 아니라 그러한 경쟁으로 발전되는 제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조규태 LIG DNA AI 랩장님. 네. 저는 저는 이제 AI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제가 30년이 된 것 같은데, 30년 전에 이제 학부에서 AI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처음에 강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AI는 컴퓨터 또는 기계가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기계도 사람이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I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발전이 됐지만, 아직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AI 워도 사람이 잘하는 전쟁을 컴퓨터도 잘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다르기라고 하는 관찰, 판단, 결심, 행동을 사람만큼 AI가 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기계 속도를 올리는 것, 이게 AI 워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시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사이클에는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신뢰성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기계에 속도를 올리는데 사람이 병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병목이 되지 않으면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게 AI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통적으로 모두
지휘 결심을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합되거나 그 다음에 축적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드렸던 이유는 항상 무엇을 할 때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전체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그리고 전개되는 방향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예를 하나 이제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무한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한대는 그냥 무조건 큰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정의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어떤 도메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숫자보다 큰 수를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제 이 수를 다루는 도메인이 어느 곳은 큰 수를 다루는 데가 있지만은 마이크로 또는 나노 이런 월드로 가게 되면은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과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들마다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AI에 대한 정의가 각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분들에게 들어보시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방 AI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이제 유추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그래서 각의 AI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제 한번 정의를 해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 전쟁의 개념을 AI 워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AI를 전력화하는 게 좋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서에 맞추어서 유진채 지사장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시간을 하면서 되게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The urgent requirement against the question for AI turn to real military capability. So the urgent requirement, I believe, is having a common autonomy architecture. Basically, that means that drones and systems all need to speak the same language. Everybody is making their own systems, but we all have to be connected. We always talk about interoperability from a military defense perspective with communications and such and the same. But real interoperability is when the platforms are able to discover each other, especially in the AI world, negotiate roles, and coordinate at machine speed. So that's probably the biggest, I think, need for the military to make AI into a real military capability. A common autonomy architecture. 전력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요소들은 공통의 자율성 아키텍처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론과 다양한 체계들이 동일한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체계 쪽에서 이제 상호 운용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상호 운용성은 태국분들이 서로를 탐지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역할을 조정을 하면서 기계의 속도를 협조를 할 수 있을 때 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전력화를 위해서 가장 큰 니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김민성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지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경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제 발표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국방의 통합 플랫폼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플랫폼에는 크게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고 축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고 재학습하고 검증하고 배포하는 그런 기능이 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대, 어떤 장비에 어떤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 형상을 관련된 그런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아까 미국의 오픈데이터라고 하는 2024년 12월에 발표했던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픈데이터의 핵심적인 설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나 인프라는 이제 국가가 얼마나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모델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에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참여한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 라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 한국권에도 한국판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조기태 AI 렉장님. 예.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어떤 실질 기반의 전략과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원래 소프트웨어를 했던 사람, 그리고 AI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실제 돌려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이론을 보고 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해도 실제 해보는 건 완전 다른 일이에요. 저희가 특히나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에서 그 실증 시연을 하면서 실증 시연 준비를 하면서 AI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AI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AI가 들어간 시스템, AI 네이티브 또는 AI 파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실증을 할 수 있게. 근데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실증을 하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화가 이어져야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도 좀 엮어서 실증했을 때 그게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도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뭐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실증을 하는데 많이 무서운 플레이어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박지환 대표님. 네, 저희가 AI를 만들어서 전시만 하면 안 되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군 쪽에 계신 분들과 얘기할 때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의존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절에는 그게 중요했던 건 맞았죠. 그런데 AI는 그거부터가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AI 시험의 특수성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100번 중에 99번 보면 마이크라고 하는데 한 번 이상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투명성, 블랙박스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고. 세 번째는 이게 생각한 건데 운영 중 드래프트라고 해서 계속 얘가 성능이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면허를 땄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시험 평가와 운영, 보증, 어슈어런스 이제 다른 영역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AI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한 국제 표준이 5338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 추가된 거 하나가 운영 모니터링을 되게 강하게 추가합니다. 이 드래프트가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가 컨티뉴스 밸리데이션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리에밸리에이션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AI가 동작하다 스스로 내가 좀 이상해졌는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이 시험 평가에서 통과된 AI가 이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내가 얘를 믿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저스티파이드 컨피던스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결국 미래의 전력화로 갈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돌아가기가 되게 신기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될 거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이 나머지 비어있는 이것들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그 전력의 요소들이 하나의 또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근데 거의 한 그 10분, 9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산업체에서 모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아무래도 여기서 만든 대부분의 것들은 군에서 소요를 할 텐데 혹시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소요군으로서 군 측면에서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가능하실까요? 혹시 질문 가능하실까요? 네. 마이크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가 예. 아이고.
자, 앞에 계신 분한테 이기신 줄 알고 제가 예. 그럼 짧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현직에 있지는 않고요. AI 뭐라고 해가지고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지휘통제기지하고 왔는데 역시나 오늘 보니까 지휘통제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OODA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노파심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불러와 계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주로 산업색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휘통제 분야에서 거의 한 40년을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OODA가 처음에 태동한 1980년대 보여드 대령이 대의 때 어떤 개념을 끌고 왔는지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OODA 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쏜다.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유행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이제 기계의 속도로 오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사실은 OODA가 개념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손자병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적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갖고 내가 그걸 이용하자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OO의 OO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하면 오토메이션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못 접근해갖고 실제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한테. 90년대에 우리가 지휘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현재의 지휘통제 시스템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그것이 등장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로 AI가 지휘통제 체계에 어떻게 인도루프로 들어갈 수 있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발표도 들어보면은 지휘통제라는 개념을 깨끗 잘못하면 기계식으로만 접근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쓸모없는 실제 분에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게 많겠다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고생이 있었다. 특히나 언맨드 지휘통제게 되면은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접근해버리면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마치 이제 방향식만 제시하시고 지금 지휘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들이 돈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 실패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녹화하시면서 이미 저는 현직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어떤 예비역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를 앞쪽으로 좀 여기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앞으로 마이크를 여기. 지금 이제 시간상 한 분 정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요원을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방공 분야에서 근무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이 대주변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공중 표적들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어떤 표적을 무엇으로 타격할 것인가 이게 가성비에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공 그 대조원 쪽에서도 어떻게 AI를 이 식수 체계에 빨리 도입해서 그런 판단의 영역에서 인간이 판단의 그 병목 현상, 인간이 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그 AI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 쉴드에어와 그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방산 기업 LID 게임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한국에서는 좀 기술적인 좀 차이가 있고 외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 시입하기 좀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지만 국내의 소로된 AI를 축권을 지키면서 빨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가서 우리 양쪽 그 발표자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제가 이제 한국 군대 쪽에서도 많이 들어봤고요. Sovereign AI가 한국에서는 Sovereign AI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도 우리 사회관 Shield AI가 되게 Sovereign AI를 도울 수 있다. 그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이마인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그거를 한국에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하이마인드 소프트웨어예요. 그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OS를 우리가 개발했던 거를 그 OS를 한국 업체, 그러니까 카이라고 그때 카일렛을 같이 했었던 것처럼 카이에 있는 기술자를 그거를 공유를 하고 그 소프트웨어, OS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 바탕으로 AI에 있는 파일럿 라이센스 그 소프트웨어를 카이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국 자산이 되고요. 한국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가면서 빨리 속도가 필요하죠. 지금 그 바탕 그 OS를 개발을 한국에서 지금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시오데에서는 지금 11년 차입니다. 이 회사가요. 그 11년 차 동안 몇백억에 몇천 명을 투자를 해갖고 이 하이파인드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을 했고 이거를 이제 누구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그거를 하려면은 10년 뒤늦게 그 돈을 투자하고 인원을 찾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하이마인드 OS를 우리가 드리면 거기에서 바로 지금 그쪽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빨리 그거를 개발해서 한국 AI 되면서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한국에서 지금 아키나락스든 다른 한국 업체들이 OS를 개발을 하면 다시 나중에 호환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그 동백 기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연설의 그 자료를 보면 회사 소개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AI 그 개념을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그 하이마인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저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라이진 한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뭐 저는 사실 10년이 실내가 10년 걸렸으니까 우리 10년 더 붙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만 어쨌든 당장 못한다는 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 글로벌리 협업을 하는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점도 있고 갖다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럼 어떤 거는 갖다 써도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겠다라는 걸 구분을 잘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런 운영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실증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다른 용어가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여러 턴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턴에서 진화적인 그런 제도를 가져가서 우리가 어떤 건 우리가 가져가고 어떤 거는 뭐 외국 걸 써도 되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패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마무리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